금체질 이런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냥 어떤 부담감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어떤 그런 거를 조금 직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거, 나는 누군지 이런 걸 항상 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담감, 걱정도 같이 오는 거죠.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내가 멘토님처럼 분명히 멘토가 되어야 될 사람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멘토님께서 금체질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죠. 네, 그래야 되겠네. 근데 멘토님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일단 그 체질 자체도 3대 7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하면 사실은 우리 이제 육신 말고 이런 성향적인 부분은 저희 영혼이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질하고 가장 가까운 것을 7로 보면 되는지. 그렇죠. 내 본 체질이 있거든요. 근본. 네. 그게 바로 내 체질이에요. 근본 70%는 내 영혼 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우주에 있을 때부터. 네. 어떤 사람 금이고, 어떤 사람 목이고, 어떤 사람 토고, 어떤 사람 수인데, 이게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대우주에 전부 다 천신들어 있을 때 그 에너지 질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좀 더 육신을 덮었었는데, 내 육신의 체질도 그 내 영혼 신하고 정확하게 맞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자식으로 태어날 때는 어떻게 지금 연결을 시키냐 그러면은 네 영혼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체질하고, 그죠? 그 성향을 말하는 거죠.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체질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네 육신하고 똑같이 이제 비슷해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감을 줄 때도 금체질들은 오감이 달라요. 냉철하거든요. 왜? 육신 자체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요. DNA 자체가 다 그래요. 그럼 5천 년 동안 우리 줄로 왔으면은 근데 그 줄을 내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30%는 뭐냐면은 30%는 이제 조상의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대 7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70%는 내 본신, 내 원래 영혼 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 그 근본이 가지고 있는 거고, 30%는 이 5천 년 동안 내 우리 줄로 내려오면서 조상들이 전부 다 묻어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정확하게 30% 같이 묻어나는 거라. 그래서 3대 7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근본은 뭐냐면 내 영혼 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정확히 내 거예요. 그럼 멘토님, 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이제 원소일 때부터 이 빅뱅이 일어나고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본인들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역할에 맞춰서 체질이 정해져서 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선이라는 말 쓰잖아요. 천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천선이거든요. 지금 2000 몇 년도에 23년도? 22년. 2022년 살아가 동시대 살아가는 사람들 전부 다 홍인간들인데, 이 지구촌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전부 다 홍인간들이에요. 근데 지구촌은 홍인간들이고,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뭐라 하냐면 홍인간 지도자라는 말 정확하게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천선들이다. 천선들이 무슨 말이냐면 저 대우주로 들어가면 돼요. 빅뱅 일어나기 이전에 대우주에 전부 다 천신들어 있을 때 전부 다 엄청난 질량을 가진 신들이에요. 이끌던 신들이라. 그때부터 질량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럼 가장 큰 대장이 누구예요? 스승님이라. 네. 그럼 빅뱅을 일으켰을 때 누가 큰 대장이에요? 스승님이라. 그래서 업이 제일 많은 거예요. 네. 업순이거든. 그래서 홍인과 지도자로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대우주에 있을 때 그런 천신들의 질량과 어떻게 근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공부를 다 시키면서 다시 육신 하나 받아서 윤회를 시키면서 네 영혼의 질량을 탁 좋게 만들고, 또 다시 윤회를 시켜 질량을 좋게 만드는데, 홍인과 지도자들은 윤회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 신들의 질량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 신들처럼 그냥 뭐 300년 전에 한 번 와가지고 뭐 일반 지식 담고, 또 죽고 난 뒤에 또 한 300년 또 400년 뒤에 또 와가지고 또 지식 담고, 이런 신들은 질량이 낮은 신들이고 계속 윤회를 갖다가 수십 번 수백 번 해야 되는 신들이고, 홍인과 지도자 이 땅에 마지막 일생을 발로온 사람들은요, 대우주에서 때부터 신의 질량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윤회를 자주 안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의 윤회 속에서 내가 그랬잖아요. 적어도 이 땅의 홍인과 지도자들은 저기 과거에 7,000년 이전에 아니면 12,000년 이전에 전부 다 살았던 신들이라고. 그 신들이 전부 다 중간에 윤회를 갖다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전부 다 윤회를 하러 왔던 거예요. 왜? 천지 대공사로 왔으니까. 이 지구촌의 신들이 모두 수천 수만 년 동안 희생하는 에너지를 갖다가, 지식이라는 에너지를 갖다가 전부 다 희생해서 다 만들어냈는데, 이 지식을 전부 다 대한민국이 다 들어오게 만들어가 이걸 전부 다 먹어서 다 성장 발전 다 했잖아요. 그 엄청난 질량을 다 먹었다니까. 이 질량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류가, 국제사회가 전부 다 신들이 희생을 해가면서 수천 수만 년 동안 만드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기술, 문화, 문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걸 갖다 우리가 하나도 안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요 앉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꿇고 삼켜버렸어. 엄청난 질량을 먹었다니까. 왜? 이 질량을 먹고 난 뒤에
나중에 자연의 법칙을 장착한 다음에 전부 다 인류에 전부 다 이로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류가 희생한 애들이 전부 다 먹게 성장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들이 질량이 좋은데 거기다가 인류의 모든 희생한 신들이 희생한 지식 에너지를 다 먹다 보니까 이 지식의 질량이 엄청난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 신들이 엄청난 거예요. 여기다 나를 맑혀가지고 내 앞에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면 내 영혼이 맑아져요. 이것도 깨끗한 거 다른 거라. 깨끗한 건 내가 다 살아오면서 버릇과 습관이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걸 갖다가 내가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초발심을 유지하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나 할 수 있게 어떻게 돼? 티를 제거하지만은 왜? 질량 좋은 말을 들으니까 잡티는 스스로 없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내 영혼이 맑아져야지 내가 천상에 갈 수 있는데 내 영혼이 맑아지려고 하면 내가 법문만 장사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즐거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면 나는 기쁘기 한이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때부터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으로 쫙 가는 거야. 그래서 금체질들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금체들이 진짜 이제 멘토가 되고 또 이 사회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 다 스승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마지막 인생을 다 받으러 왔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요, 함부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지. 내 모자란 실력을 계속 내가 성장 발전시키면서 이 사회에, 이 국민들한테 전부 다 스승으로서 전부 다 이 사람을 전부 다 바르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 공부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좀 남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체질이 조금 확실해지면서 저도 조금 좀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닌데 아무래도 내가 금체질인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오는 그때부터 해서 제가 뭔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치. 금체질들은 수행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토체질하고 달라요. 저 원장님 봐봐요. 수행자 체질이 아니거든. 그죠? 토체질들은 이 도량의 도량주가 되는 거죠. 도량을 운영하는 분들. 그죠? 저 절에 가면 주지 있잖아요. 주지가 도량주잖아. 네. 그분들 수행하는 분들이 아니거든. 절간을 잘 운영하는 분들이지. 수행하는 분들이죠. 금체질이 수행하는 분들이에요. 멘토님 그러면 이 3대 7이 바뀌기도 합니까? 그렇지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럼 불변이에요. 내 뭐랬냐면 대우주에 천신들어 있을 때부터 그 기질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체질로 나눠놓은 거라. 너는 어떠한 신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3대 7이 바뀐다? 그러면 신이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데 절대 안 바뀌어요. 그 체질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대 7은 절대 변함이 없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럼 멘토님이 어차피 체질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여쭤볼게요. 제가 그러면 나머지 3도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토체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 이렇게 방방 뛰고 이런 성격은 아니라도 어떤 부분에서 배움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아이디어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내요. 나도 모르게 이러면서 뭔가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옛날에도 노는 걸 좋아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아울러 본다고 했을 때 토체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멘토님 맞아요. 맞습니다. 예. 수체질은 없어요. 토체질은 30%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아빠가 내 금체질이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금체질이나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멘토님 그 안 그래도 여쭤볼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저는 오빠 왔을 때 몸이 저렇게 안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체형이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왜 금체질들은 체형이 저렇게 안 나오거든요. 몸이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부어가지고 부었다 그러면 정확히 이해되는데 왜냐하면 부모가 양부모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 체질이 있고 아빠 체질이 있는데 체질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한 부모의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한의사들이 뭐라냐면 한약방에 약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또 와서 몇 명이 3명 있다고 왔는데 체질을 딱 감별을 해. 너는 뭐 호리호리하고 니는 금체질이네. 둘째가 왔어요. 통통해요. 니는 통통하고 니는 좀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니는 토체질이네. 니는 또 말라가지고 애가 좀 엄청나게 성실할 것 같으니까 니는 수체질이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뭐냐면은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형제지간에 체질이 절대 다를 수가 없어.
엄마면 엄마 체질을 그대로 전부 다 가지고 오게 돼 있고, 왜? 하나로 오거든요. 그럼 아빠 있으면 아빠 쪽으로 다 가져와. 그러면 아빠가 지금 호리알의 금체질이면, 그죠? 약간 냉철하고 고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격을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식들이 전부 다 그대로 다 물려받는 거지. 근데 엄마가 뭘 가지고 있냐면 엄마가 토체질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엄마 쪽에 30%가 묻어나. 이게 아까 내가 말하는 조상이 내가 30% 가져오는 거고, 그 조상 플러스 뭐가 있냐면 내 엄마 쪽에 그 체질이 있는데 엄마 쪽에 만약 토체질이 있으면 정확하게 내 30%를 내가 가져와요. 그래서 그게 3대 7이 되는 거야. 멘토님 그러면 엄마 아빠가 둘 다 금체질일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는 잘 안 만나요. 잘 안 만나요. 예, 자연이 만날 때 그렇게 안 만나요. 그럼 금체질과 토체질을 만나면 제일 맞거든요. 그래서 금체질을 갖다가 배우자 연결시킬 때 토체질을 연결시켜. 이해되죠? 네. 근데 만약 토체질과 수체질이 만났어요. 그럼 체질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그 등급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토가 있고, 목이 있고, 그 다음 금이 있는 거거든. 근데 수가 좀 똑똑하다 해가지고 내가 좀 잘 배웠다 해가지고 내가 토한테 달라들면요. 맨날 싸우게 돼. 급수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내 상대가, 내 부부가 있으면, 아니면 내 연인 사이에 있으면 저 사람이 내 체질을 정확히 알아야 돼, 서로가. 아, 내가 보기엔 나는 수체질이네. 근데 저 사람은 금체질이야. 그러면 수체질, 금체질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깨져요. 맨날 집 박아야 돼. 난리 난다니까. 소뚜껑 날아가요. 이렇게. 금체질이 그렇게 급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짝이 누구,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또 목체질이라? 그럼 내 신랑이 내가 목체질인지 모르고요. 나는 토체질이야. 그럼 토체질이 뭐냐면 목체질도 대든다? 왜? 토체질이 성격이 밝잖아요. 급하잖아요. 그럼 뭐 설계해가지고 일을 잘 저지르거든요. 일 잘 저지르 나가는데 목체질한테 막 달라드는 거야. 근데 목체질은 뭐냐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처럼 꼼짝도 안 한 사람이라 이 고집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거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토체질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없고 함부로 막 목체질한테 달라드리면은 목체질한테 한 방 먹게끔 되어 있는 거죠. 체질 등급순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30%는 내가 토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 쪽이냐면 내 조상 쪽 또 엄마 쪽이 정확하게 30%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대 7이라. 그래서 형제간에는 절대 체질이 다를 수가 없어요. 한 부모의 체질을 갖다 그대로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럼 멘토님 그 똑같은 체질이기는 하나 3대 7이 다를 수도 있습니까? 아니 3대 7은 같은데 그것은 뭐가 있냐면 상중하가 있는 거죠. 금체질이라도 상이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도 뭐냐면 상중에서도 뭐냐면 1등급에서 9등급도 나눠야 돼요. 상도 1등급에서 9등급, 우리 공무원 몇 등급가 있어요? 9등급 있잖아요. 10등급 임시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럼 중에서, 중급 대표, 중에서도 뭐냐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어요. 만약 하가 있으면 금이 하체질이잖아. 그럼 또 여기서 뭐냐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또 있는 거라.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냐면 옛날에 제갈공명, 이 금체질이거든요. 금체 중에서 뭐냐면 상이 아니란 말이죠. 중이라, 중. 중에서 몇 등급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제갈공명이에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에 지금 사는 홍익과 지도자들 금체질들은요. 중이 아니고 상이라. 상판대기 위에 있다 이 말이죠. 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접한 이 인성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홍익과 지도자 우리 뭐라 하냐면 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중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상중하에서 뛰어넘는 게 바로 뭐냐면 위에 상판이라. 이 상판에 누가 있냐 그러면 홍익과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냐 금체질이 뭐 굉장히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금체질에 있는 홍익과 지도자들은요 판대기 자체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밑에 보면 전부 다 10이 보이는 거라. 아무리 밑에 상을 보더라도 너는 상이지. 근데 너는 밑에서 노는 거지. 나는 노는 판 자체가 다르다니까. 상판대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 상판대기는 말 쓰잖아. 네. 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홍익과 지도자들은 그 판 위에서 지금 딱 밑에 보는 거고 일반 지식을 갖춘 사람들. 그죠? 그래서 급수 자체가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체질을 이렇게 조금 짐작을 하고부터 이제 저희 언니 오빠들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저보다는 좀 많이 부드러운 거예요. 특히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을 가져서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니 또한 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은 하지만 그런 기질적으로 봤을 때는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이제 기질은 다 가지고 있죠. 금체질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은 다 가지고 있죠. 엄청나게 고집 세거든요. 형제중에 고집 안 쓴 사람 있나요? 부드러운 것 같아도 고집 안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금체질의 수행 방법이 뭐냐면 고집만 안 부리면 너는 수행자 된 거예요. 공부 끝마친 거라.
금체지들이 왜 나중에 어려지냐면 전부 다 내 고집 때문에 전부 다 고집 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체지들은 고집만 안 부리고 상대를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그 부드러움만 익힌다 그러면요. 이거는 이제 공부 끝난 거지. 근데 금체질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대요. 부드러운 것 같아도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금 자체가. 고집이 엄청나게 세는 거예요. 나중에 전부 다 고집 때문에 전부 다 인생 그냥 쫑나는 거지. 고집 안 피운 금체질들은요. 엄청나게 인생을 갖다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금체질 수행 방법이 뭐냐면 내 고집 안 부리고 상대를 갖다 부드럽게 대하고 모든 걸 갖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금체질들의 수행이라. 그죠? 네. 막 눈빛이 살아있으면 이 금체질 중에 금체질인데 아직까지 수행이 안 된 거야. 옛날에 눈빛이 막 살아있으면 카리스마 했다 했잖아요. 그죠? 한 눈빛으로 뭐 제압했다서 누누가 째리 보이라는데 너는 수행 하나도 안 됐다. 그죠? 근데 진짜 수행된 금체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승님 보세요. 눈 보세요. 눈. 부드럽잖아요. 이게 수행이 된 거라니까. 그래서 그죠? 금체질의 수행 방법은 눈을 정확하게 보면 돼요. 네가 눈빛이 살아있다. 그럼 네 잘났다. 똑똑하다. 아직까지 니는 멀었다 되고 금체질인데 수행을 했는데 법문을 몇 년 들었는데 딱 보니까 눈빛이 흐릿하다. 너는 수행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와도 빰배 때려도요 해요. 너는 수행이 됐거든. 그래서 모든 걸 다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금체질의 수행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체질 공부해서 체질을 물어오셨는데 한 번은 물어오겠지 하고 있었죠. 왜냐면 내 체질을 갖다 좀 더 수체질로 다 알고 있었거든. 수체질로. 왜 체형만 보니까 뭔가 이것도 수체질 관련된 체형 같고 막 이랬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내가 멘토가 왜 얘기를 안 하냐. 내가 지금 봤을 때 도반님 이렇다고 내가 한마디 던지잖아요. 그럼 그건 이제 오류예요, 오류. 상대가 정확히 물어봤을 때 자연의 힘이 더해가지고 상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지혜를 튼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다 싶어가지고 당신 수체질이죠. 금체질이죠. 이래 하면요. 이건 분명히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나한테 멘토님 내가 무슨 체질이에요? 딱 물어봤을 때 내가 탁탁 던져놓고 뭐가 말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왜 말을 던지냐면 도반님이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야 돼. 정보가 없이 그냥 내가 보기, 내가 짐작으로 내가 공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 무슨 체질이야 이러잖아. 이 전부 다 오류라, 오류. 절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왜? 상대를 정확히 하려고 하면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의 힘이 정확히 들어와야 돼. 천기가 들어와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천기가 들어와야지만 정확하게 상대한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내 논리와 내 상식, 내 지식으로 봤을 때 당신이 외관상 봤을 때 이런 체질이 아닐까라고 딱 말 던지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오답이라. 왜? 내 욕심을 한 거거든요. 이 지혜를 튼 게 아니거든. 근데 도바님이 와서 오늘 직접 물었잖아요. 멘토님이 내가 체질이 뭘까요? 라고 딱 물어봤으니까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몇 마디 싹 던져보는 거지. 네. 던져보면 몇 마디 정보 싹 들어오면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AI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싹 나오거든. 요게 이제 지혜를 트는 거야. 나한테 체질에 딱 맞게끔 들어온다.